음악의 스타들이 레드카펫에 들어서자 팬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아시아 최고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29번째 그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초심으로 준비하는 부산국제영화제. 멈추지 않는 영화의 물결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임원 선출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제 창립을 함께했던 박광수 영화감독을 신임 이사장으로 초대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상 처음 외부 추천위원회를 거친 신임 이사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지난해 임원 선출 논란으로 이사장과 집행위원장 등 주요 임원들이 연이어 영화제를 떠나는 혼란을 겪은 만큼 박광수 새 이사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고 영화 시장의 회복도 더딘 상황에서 올해 영화제를 치러야 합니다. 신임 이사장의 해법은 범시민적 열기로 출발했던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 공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영화를 틀고 영화를 부각시키는 것 외에도 이게 일종의 좀 그 시민 참여하는 축제 형태잖아요. 국제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영화제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사장도 또 집행위원장도 부재였는데 올해는 집행위원장이 부재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소위 그 실무 최고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더 먼 걸음을 위한 하나의 꼭 필요한 혁신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부산을 대표하고 세계 최고의 영화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만큼 부산국제영화제가 작년에 겪었던 내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막작 같은 경우는 지난 회보다 공식 초청작이 224편이 더 늘어났습니다. 수장들이 부재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그동안 잘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비프라는 이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공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투명한 운영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함께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개막작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일반적으로 독립영화나 그 예술영화 위주로 이제 상영을 하다가 전란이라고 OTT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이번 그 영화에 대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OTT나 이런 영화들도 저희 부산 국제영화제에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같이 상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파일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좀 더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 우리 시민분들께서 아니 작년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물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네, 약 28년간 이렇게 고착화되어 왔던 문제들이 작년 이제 내홍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내부 운영위원장 직위 신설과 그리고 정관 개정 과정에서 이사장에 대한 직권에 대한 우려와 이제 폐쇄적 운영에 대한 논란이 발생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집행위원장도 사퇴를 하시고 이사장도 사퇴를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1세대 인사라고 불리는 이 어떻게 보면 직업적 카르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발생한 내용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혁신위원회가 약 5개월 정도 활동을 하면서 내놓은 방침에 따라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새로운 인사체제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번 좀 예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도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번 끝나고 내년부터는 정상화되는 거예요? 예, 이번 집행부 구성 과정이 이제 더디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영화제를 앞두고 이제 예산이나 이제 스폰서를 확보하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국비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50% 가량 지금 삭감돼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은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 영화제다 보니까 자립이 지금 가능한 그런 영화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영화제 그 자립이 가능한 영화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지금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영화제 내부 이제 구성원들이 지금 그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예, 지금 영화제가 좀 더 이제 나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국제 영화제에서 노력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맨 지적된 부분이 이사장 혹은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든지 뭐 견제가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만이 뭐 정상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전망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혁신위를 통해서 이제 그 이사장에 대한 권한 자체가 축소가 됐습니다. 네. 축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임원 추천위원회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인사권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권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제나 임원 추천위원회에 대한 제도를 통해서 그 임원 추천위원회 안에 구성도 뭐 청년과 여성을 불어넣는 등 조금 더 투명하고 공공성을 높이겠다라는 형태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원 추천위원회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그렇다고 해서 추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리더십들이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책임을 지며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하나의 과제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박도신 부집행위원장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까 또 우리가 언급을 했고 개막작이 OTT다라고 하는데 약간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영화제와 OTT의 공생 이거 어떻게 보세요? OTT는 현재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네, 확보가 되고 있고 비플 같은 경우는 아시안 필름 마켓도 있고 컨텐츠 마켓도 있는 만큼 시장성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도 반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폼이 좀 다양화되고 있고 컨텐츠나 그 OTT 전용 컨텐츠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커지고 재정 건전성이 강화가 되면 시대적인 흐름의 반영, 즉 기존 영화제와의 차별화 전략과 자율성에서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그 BTS의 RM이 제작한 다큐 또 대중성이 높은 작품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초반에 매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굉장히 문턱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대중 친화적인 영화제로 나아간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 부산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앞서 OTT가 이번에 국제영화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K-pop 다큐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색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다큐 영화는 어느 정도 이제 영화의 한 장르로서 지금 붙여 있는 그런 그렇죠. 장르가 돼 있고요. 거기에 한 장르로서 K-팝이 이렇게 또 이제 한 주제가 돼서 K-팝을 주도하는 한 인물에 대한 그런 다큐가 이렇게 크게 성황리에 이렇게 개봉이 된다는 건 크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동안 독립영화와 이제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신인 감독이나 영화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OTT가 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면은 계속 상업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그 인재들을 발굴하기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TT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런 독립영화, 예술영화와 이제 OTT와 이제 새로운 이제 또 그다음 OTT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이제 컨텐츠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에서 잘 균형을 잡는 게 그게 또 다른 또 숙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 의원님이 이제 그 대중 친화적으로 나아가는 부산국제영화제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적을 해서 마무리를 이미 해주셨습니다. 서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네, 뭐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한국 영화산업과 문화외교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 무관심이나 뭐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29주년이 됐고 이제는 공고해진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었는데
우리 부산 시민의 자부심과 그리고 애정을 가득 담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서 향후 100주년까지 기분 좋게 나아갈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